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주제를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추론 능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바로 계층적 추론 모델 HRM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현재 많은 대형 언어 모델 LLM들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쓰는 게 생각의 사슬, 맞습니다. COT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죠. 맞습니다. 단계 설정이 좀 불안정하다거나 데이터도 엄청 필요하고 또 응답 속도도 느리다는 그런 단점들이 분명히 있죠. 네, 마치 복잡한 길 찾을 때 단계별 지시에만 의존하다가 길을 잃기 쉬운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비슷한 비율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오늘 다룰 연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요. 아예 인간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특히 그 계층적인 구조랑 다양한 시간 단위로 작동하는 원리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뇌과학에서요? 네. 이 HRM이라는 게 그래서 LLM의 근본적인 한계로 꼽히는 그 얇은 연산 깊이 문제, 이걸 해결해 보려는 시도라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 HRM이 기존 모델하고 뭐가 다른지, 또 얼마나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게 왜 AI 연구에서 중요할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 HRM 모델이 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뇌랑 닮았다는 걸까요? 핵심 구조가 궁금한데요. 네, HRM의 핵심은 그 상호 의존적인 두 개의 순환 모듈입니다. 하나는 이제 상위 모듈, H라고 부르는데 좀 느리게 작동하면서 추상적인 계획이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요. 상위 모듈이요? 네, 다른 하나는 하위 모듈, L인데 이건 아주 빠르게 작동하면서 세부적인 계산이나 단기 예측을 처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큰 그림 그리는 모듈이랑 세부 묘사하는 모듈이 따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큰 그림을 구상하면서 동시에 세부 사항을 채워나가는 거랑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모듈이 서로 다른 시간 단위, 다른 속도로 작동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점이에요. 다른 시간 척도로 작동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한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위 모듈 L이 여러 계산 단계를 아주 빠르게 거쳐서 일종의 국소적인 결론, 균형점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도달하면요. 네. 그때 상위 모듈 H가 그 결과를 딱 받아서 자신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위 모듈은 다시 새로운 계산 단계로 리셋돼서 시작하고요. 아하. 이걸 계층적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순환신경망, RNN은 너무 빨리 안정 상태에 도달해서 깊은 연산을 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계층 구조 덕분에 훨씬 더 깊은 연산, 다시 말해 복잡한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계산 깊이가 확보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훈련 방식도 좀 혁신적이에요. 기존 RNN은 시간 역전파, BPT라는 방식을 썼는데 이게 모든 계산 단계를 다 기억해야 해서 메모리랑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거든요. 아, 그게 고질적인 문제였죠. 그렇죠. HRM은 대신 근사경사도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건 모든 걸 다 기억하는 대신에 중요한 정보만 좀 영리하게 추려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인데요.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또 연구진들은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더 타당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구조에 훈련 방식까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럼 실제 성능은 어땠는지 궁금해지네요. 파라미터 수가 2,700만 개면 요즘 모델들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고 사전 훈련이나 코어티 데이터도 없이 딱 1,000개 샘플로 훈련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수도쿠 퍼즐, 수도쿠 엑스트림이라고 부르는 거나 30-30 크기의 복잡한 미로찾기 문제, 메이즈 하드 같은 데서요. 네. HRM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였어요. 100%요? 와. 네, 이 문제들이 기존의 최첨단 코어티 기반 모델들은 정확도 0%를 기록하면서 아예 손도 못 댔던 그런 영역이거든요. 와, 0%대 거의 100%라니 이건 뭐 정말 극적인 차이인데요. 그럼 그 인공 일반지능 AGI 가능성을 측정한다는 ARC 벤치마크 결과는 어땠나요? ARC, 그 Abstraction and Reasoning Corpus 결과는 더 주목할 만한데요. 27M 파라미터의 컨텍스트 창도 900 토큰으로 작은 편인 HRM이 40.3% 성능을 기록했어요. 40.3%요? 네, 이게 훨씬 더 큰 모델들, 예를 들어 모다시 미니 하이가 34.5%, 클로드 3.8K 버전이 21.2% 정도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와, 훨씬 큰 모델들에 능가했다는 거네요. 작은 모델이?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점수 경쟁을 넘어서 HRM이 적은 데이터와 자원으로도 인간처럼 어떤 추상적인 규칙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진짜 깊은 추론 능력이 훨씬 뛰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네. 여기에 적응형 계산 시간, ACT라는 기능도 한몫했어요. 문제가 어려우면 계산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쉬우면 빨리 끝내는 식으로 동적으로 조절해서 효율성까지 높인 거죠. 성능도 성능이지만 저는 그 내부 작동 방식이 실제 뇌랑 유사점을 보인다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특히 신경 표현의 차원성이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뇌에서는 보통 복잡하고 추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고차 피질 영역일수록 신경 활동 패턴이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연구진이 훈련된 HRM의 상위 모듈 H와 하위 모듈 L의 활동을 분석해봤더니 놀랍게도 상위 모듈 H가 하위 모듈 L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표현 공간에서 작동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정말요?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그 참여 비율 PR이라는 지표로 보면 상위 모듈은 거의 90에 가깝고 하위 모듈은 약 30 정도였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3배나요? 네. 쉽게 말하면 상위 모듈이 문제를 훨씬 더 다각적이고 복잡하게 표현하고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혹시 훈련 과정에서 모델 스스로 이런 기능적인 분할을 만들어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흥미롭게도 훈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무작위 가중치를 가진 모델에서는 이런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모델이 복잡한 추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스스로 뇌랑 유사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정보 처리 구조를 발달시켰다고 볼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와, 스스로 진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인지적 유연성,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에 잘 대처하는 능력하고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는데요. 이게 바로 HRM이 복잡한 문제 해결에 뛰어난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HRM이 단순히 성능만 좋은 모델이 아니라 어쩌면 생물학적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 원리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HRM, 확실히 기존 대형 언어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뇌의 작동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서 AI의 추론 능력을 좀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잠재력이 커 보이네요. 네, 특히 적은 자원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심지어 그 내부 작동 방식마저 뇌와 유사하다는 점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AI의 개발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커다하고 좀 평면적인 모델 구조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계층적 구조와 다종시간 척도 처리, 이런 것들이 AI의 추론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죠. 네. 뭐 생각의 사슬 같은 그런 기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모델 자체의 구조를 통해서 더 깊고 유연한 추론 능력을 구현하려는 상당히 유망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록 아직은 초기 연구 단계지만 이 HRM 접근법이 앞으로 AI가 정말 인간처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뇌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AI 설계의 핵심 청사진이 되는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